오늘 이야기는 꿈 괴담입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이 집에서 엄마랑 같이 누워서 낮잠을 잤는데 꿈을 꿨대. 꿈에서 같이 버스를 탔는데 그 버스 사람들이 표정도 없고 느낌이 쎄한 거야. 그래서 엄마가 내리자고 하길래 하차벨을 눌렀는데 버스 기사가 무시하고 막 달리기 시작했대. 그래서 뒷문이랑 가장 가까운 자리 창문을 열고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엄마가 먼저 뛰어내리라고 해서 뛰어내리고 이제 엄마가 뛰어내리려고 양팔을 쭉 뻗었는데 그 상태에서 꿈이 깬 거야. 근데 옆에 엄마가 만세하는 것처럼 양팔을 위로 쭉 뻗은 채로 돌아가셨댔음. 두 번째, 최근 겪은 소름 돋는 일. 친구들이랑 드라이브 가기로 한 날 기억은 안 나는데 기분 나쁜 꿈 꿨거든. 종종 그런 꿈 꾸니까 그냥 무시하고 나갈 준비를 했는데 우리 집 고양이가 그날따라 계속 발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울고 길을 막는 거야. 현관문 근처까지 막고 그래서 그 소리에 거실에서 자던 동생이 깼는지 갑자기 확 일어나면서 언니 나가지 마. 집에 있어. 이러면서 나가면 안 된다길래 안 그래도 고양이 때문에 짜증나는데 무슨 개소리냐고 그냥 나와서 약속 장소 가다가 괜히 갑자기 궁금해서 동생 보고 무슨 꿈 꿨냐고 카톡했더니 저승사자 이 네 글자만 왔어. 갑자기 소름 확 돋았는데 엄마도 전화 와서는 고양이도 계속 울고 엄마 꿈도 이상하다고 해서 그냥 약속 취소했거든. 근데 그날 친구 차 사고 났어. 심한 건 아닌데 뼈에 금 가고. 근데 더 무서웠던 건 엄마도 꿈을 꿨는데 엄청 큰 부엉이 몇 마리가 내 방 베란다 쪽에 쪼르르 앉아서 나만 보더래. 부엉이가 조상이라던데 엄마 말론 조상님이 나 돌봐주라고 쳐다본 것 같대. 세 번째, 예전에 자고 있었는데 내가 꿈을 자주 꾸는 편이거든. 근데 진짜 한 60년대 느낌으로 친구들이랑 놀다가 해 져서 집에 가는 길인데 계단을 걷고 있었어. 근데 어떤 할아버지께서 날 부르시더니 사진관을 가리키시더라. 사진관에는 어떤 할머니 사진이 걸쳐져 있었고 그 사진을 가리키면서 저 할머니가 너를 부르면 절대 대답하지도 말고 무시하고 가거라 이러셔서 그 할머니 이름이 뭔데요? 하고 할아버지가 입을 여시는 순간 눈을 딱 떴어. 근데 그 순간 틀고 있던 선풍기가 진짜 부서질 것 같이 빠르게 돌고 새벽이었는데 아래층에서 위층인 우리 집을 엄청 세게 쿵쿵쿵 이러고 치고 있었어. 너무 무서워서 잠도 못 자고 이불 속에 숨어 있었다. 아래층에서 위층인 우리 집을 밑에서 두들긴 건데 새벽에 그럴 수가 없잖아. 그 할아버지가 할머니 이름을 알려주려고 했는데 갑자기 꿈에서 깬 게 그 할머니가 이름을 못 듣게 하려는 것 같아서 무서웠어. 네 번째, 며칠째 가위 눌리는데 귀신이 자꾸 가족인 척해요. 요즘 며칠째 계속 가위에 눌리는데 계속 같은 꿈을 꿔요. 귀신이 자꾸 가족인 척하는 꿈이요. 저는 지금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고 동생은 타지에 살고 있는데요. 하루는 자다 깼더니 갑자기 동생이 제 방에 들어와서 서성이더라고요.
가위 눌린 상태라 목소리도 제대로 안 나오는데 동생한테 계속 깨워달라고 쇳소리 내면서 애원했는데 동생이 서성이다가 저를 빤히 내려다보더니 그냥 지나쳐서 방을 나갔어요. 그러다 가위에서 깨니까 생각나더라고요. 동생이 타지에 있는 게. 며칠 전엔 가위 돌려서 새벽에 깼는데 엄마가 부엌에서 저를 엄청 부르더라고요. 가위 눌려서 목소리가 안 나와서 대답을 못했는데 제가 대답 안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는 악 쓰면서 제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분명 부엌에서 나던 목소리였는데 점점 제 방 쪽으로 다가오고 놀라서 깼는데 그날 부모님 지인 모임 있어서 두 분 다 집에 안 계셨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귀신이 자꾸 가족인 척 하는데 이틀에 한 번꼴로 가위 눌리니까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냥 잠드는 게 무서워요. 굿이라도 해야 되는 걸까요? 매일 이 상태다 보니까 일상생활이 제대로 안 돼요. 5번째. 꿈에서 내가 헌혈이 집에 갔는데 헌혈을 했어. 그리고 그냥 깼는데 2주 정도 뒤에 다시 또 같은 건물을 들어가는 꿈을 꾼 거야. 또 헌혈하려고 접수하는데 접수대에 있는 언니가 나를 딱 보더니 아직 한 달 안 지나서 못하겠는데? 이랬어. 6번째. 중학생 때 선생님이 겪은 얘기야. 그 쌤이 기가 약해서인지 가끔 자기가 본 귀신 얘기 이런 거 해주셨었는데 이 얘기는 진짜 몇 년이 지났는데도 안 잊혀져. 장마철이었고 비 진짜 많이 오는 날이었어. 번개도 치고 애들도 다 수업하기 싫다고 쌤한테 무서운 얘기 들려달라고 졸라서 쌤이 자기가 학생 때 겪은 얘기라고 들려줬어. 그 쌤이 학생 때 자취방을 급하게 구한다고 돌아다니다가 반지 하인데 가격도 괜찮고 예쁜 집을 발견했대. 그 집이 벽지나 변기 커버가 거의 핑크색이어서 쌤이 되게 마음에 들어서 바로 계약을 했나봐. 집 구조가 되게 특이했던 게 거실 같은 방이 문 앞에 있고 드레스룸 딸리고 안쪽에 방이 있는데 그쪽에 창문이 달렸고 아예 쭉 반지하가 아니라 창문 달린 쪽으로 서서히 기울어지는 그런 반지하였어. 쌤이 어느 날 그 집에서 꿈을 꿨는데 꿈에서 자기 집 세탁기 옆에 빨래 바구니에 얼굴 3개가 있더래. 머리카락도 별로 없고 흉측하게 생긴 얼굴만 딱 3개가 있었대. 그거 보고 너무 놀래서 집 밖으로 뛰쳐나갔는데 웬 할아버지가 쌤을 빤히 바라보면서 약간 소름 돋게 웃으면서 그 집에 새로 들어왔냐고 물어봤대. 그래서 쌤이 얼떨결에 고개 끄덕였는데 거기서 딱 잠을 깼대. 너무 무서워서 그 다음날 친구한테 그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집에서 있었던 일이 생각나더래. 쌤 머리는 당시에 짧은 머리였는데 긴 머리카락이 방부터 드레스룸까지 계속 뿌려져 있었고 집을 나갔다 오면 변기 뚜껑이 맨 밑에 것까지 다 올라가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더 무서워져서 낮에 옷 몇 벌만 챙기고 며칠 동안 친구 집에서 잠을 잤대. 그날 바로 부동산에 집을 내놨고 다른 사람이 그 집을 보러 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청소도 하고 짐도 정리해야 되니까 그 집에서 잠을 자야 되는 상황이 온 거야. 마침 친구가 같이 자주겠다고 해서 같이 잠을 잤대. 그런데 새벽에 깨보니까 친구가 침대 옆에 있는 그 창문에 손을 뻗고 얼빠진 얼굴로 그 팔에 계속 힘을 주고 있더래. 뭔 일이냐고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해주고 계속 그러고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날에 밥을 먹으면서
왜 그런 거냐고 물어보니까 친구도 꿈을 꿨는데 쌤이랑 비슷하게 세탁기 옆에서 그 머리 3개를 봤대. 거기까지는 얘가 말해준 그거구나 싶어서 들었던 대로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서 그 할아버지를 만났대.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쌤 친구한테 빨리 나가라고, 곧 네 친구 데리러 갈 거라고 이런 말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친구가 너무 무서워서 집으로 들어갔는데 드레스룸 쪽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길래 거기로 들어갔대. 근데 웬 귀신이 거기서 꿈틀꿈틀 대면서 기어나오고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방에 들어갔는데 방으로 따라 들어와서 쌤을 못 데려가게 하려고 그 귀신을 계속 창 쪽으로 밀었대. 그걸 아침에 해 밝을 때까지 한 거지. 아무튼 쌤은 그 집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나와서 무사히 다른 방을 구했대. 그때 이 얘기 들으면서 진짜 무서웠고 지금도 쓰는 내내 소름 돋는다. 7번째. 꿈에 자꾸 가족들인 척하는 사람들이 나와. 꿈에 자꾸 가족들 모습을 하고 가족들인 척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냥 그 사람들이 나오기만 해도 위화감이 느껴져. 꽤 어릴 때부터 꿨는데 어릴 땐 이게 분명 꿈이라는 걸 인식을 했단 말이야. 내 가족은 안 할 법한 행동을 하고 내 가족의 성격대로 행동하지 않아서 위화감도 크고 꿈이라기엔 내가 예상하지 못하거나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거나 현실과는 아무 관계없이 그 사람들이 꼭 자유의지라도 가지고 행동하는 것 같아. 그 사람들만 나오면 내 꿈이 좀 이상해져. 어느 순간부터 가족들 행동이나 성격을 나름 잘 따라해서 위화감이 덜해지고 나도 이게 꿈속이라는 걸 까먹거나 눈치채지 못할 지경이 됐어. 예전엔 내가 현실과 다른 점을 짚어주면 실패했네, 눈치챘네 하고 돌아가거나 깨어났는데 요새는 현실과 다른 점을 내가 눈치채도 그럴싸하게 거짓말을 꾸며내기 시작해. 아니면 내가 눈치채기 전에 미리 거짓말을 하거나 해서 날 계속 꿈에서 붙잡아 두려는 것 같아. 그러다가 목적이 뭔지 몰라도 달성됐는지 이만큼이면 됐다 하면서 돌려보내줘. 대체 이런 꿈 왜 꾸는지 진짜 미스테리하다. 마지막 이야기. 내가 꿈에서 딸이 2명 있는 남자였는데 휴가 때 아내가 자기 고향 시골집에 가자는 거야. 근데 아내가 차 말고 버스를 타고 가자 해서 애들을 데리고 버스를 타고 가는데 목적지 거의 다 왔을 무렵에 장승 같은 게 있지 쭈르륵 서 있는 거야. 근데 원래 장승은 밑에가 기둥 모양이잖아. 근데 기둥 모양이 아니라 열린 문 모양으로 생겼더라고. 머리가 장승처럼 사람 모양인 것도 있고 짐승 모양인 것도 있고 하더라. 그게 엄청 저 끝까지 서 있길래 내가 아내한테 저게 뭐냐고 하니까 죽은 동물들을 기리는 거라고 하더라고. 근데 나가되 들어오진 못할 거라고. 그래서 내가 응? 하고 아내 돌아보니까 아내가 애들 챙겨서 버스에서 내릴 준비하고 있더라. 장인어른은 혼자 사시거든. 원래 언니랑 장모님도 계셨는데 아내 어렸을 적에 돌아가셨다고 했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는 말을 안 해줘서 모르겠는데 아무튼 장인어른께 인사드리고 애들은 놀고 나도 장인어른이랑 낚시 가고 하면서 며칠을 보냈어. 밤에는 아내랑 둘이 장인어른이 담가놓은 술도 한잔 했는데 아내가 취해서는 그러는 거야. 여긴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자기 친구들 중에서는 송아지, 망아지 할 때 아지처럼 그런 동물 새끼한테 전미사로 붙이는 그런 걸 붙인 이름이 많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특이하네 하니까 아내가 막 깔깔대면서 그게 징표 같은 거지 이랬어. 나는 아내가 취해서 농담하는 거라고 생각했고, 그러게 그런 이름은 요즘은 유행이 아니지 하고 대답했어. 근데 다음 날부터 갑자기 큰딸이 막 아프기 시작한 거야. 근데 여기가 시골이니까 병원이 멀잖아. 내가 딸 업고 병원 갈 준비를 하는데 아내랑 장인어른이 다들 이상하리만치 침착해서는 애가 뭐라고 우는지 들어봐야 한다는 거야. 평소 아내 같으면 애 아프자마자 약 먹이고 병원 갈 준비해야 되는데 자꾸만 그냥 좀 두고 보자고 등에 엎혀있는 애를 내려다가 침대에 눕히는 거야. 아무튼 나는 지금 차도 없고 장인어른도 아내도 말리고 수적으로 딸리니까 열나는 딸 물수건이나 갈아주고 있었어. 근데 큰애가 며칠은 열만 나다가 갑자기 닭이 우는 것처럼 꺽꺽 소리를 내면서 토하는 거야. 장인이 그걸 듣고는 이제 됐다 하더니 나보고 마당으로 나오래. 그러더니 닭을 잡아서 목만 자르고 배 갈라서 털도 안 뽑고 내장만 뜯어내더니 그걸 막 생으로 냄비에 넣고 끓이는 거야. 이걸 먹여야 한다고. 근데 우리가 곱창 요리 먹고 하면 아내를 다 깨끗하게 씻어내고 요리를 하잖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끓이면 냄새 난다고 씻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니까 아내가 나를 말리면서 어차피 얘네 먹는 거라고는 풀이랑 좁쌀 그리고 돌 조금 그런 건데 괜찮다고 막 말리더라. 그래서 나도 좀 설득이 돼서 그냥 장인어른 하는 것만 지켜보고 있었어. 근데 그 끓인 거를 진짜 핏기만 가신 거를 내장 모양 구불구불한 그대로 딸한테 먹이는 거야. 아직도 냄비에서 냄새가 펄펄 나는데 내가 미쳤냐고 말리는데 애가 그걸 먹더니 당연히 전보다 훨씬 아프더라고.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애를 데리고 병원에 데려가려는데 아내가 울면서 안 된다고 그게 나을 때까진 기다려야 된대. 그러면서 자기가 하루만 더 기다려보고 그 후로도 계속 아프면 병원에 가자고 자기가 차를 빌려오겠다고 자기가 더 죽을 것 같이 울면서 빌길래 그러자고 하고 나도 막 지쳐서 꿈에서 잠을 잤어. 근데 꿈속에서 가위 눌린 것처럼 아픈 딸은 침대에 누워있고 나는 그걸 보는 자세로 못 움직이고 있는데 어떤 되게 이상하게 생긴 게 방에 들어오더니 길에서 난 건 길로 돌아가야지. 하고 딸 배를 가르고 막 우걱우걱 시커먼 걸 파먹는 거야. 그래서 내가 딱 깼는데 딸이 막 토하고 있더라고. 아내랑 장인어른이랑 대야 같은 걸 대주고 있고 나 깬 걸 보더니 애 닦일 물수건이랑 먹일 차 좀 끓여오래. 준비를 해서 오는데 내가 방에 들어서자마자 장인이 대야를 보고는 이제 됐다고 하더라. 근데 그게 꿈에서 직감적으로 토하거나 한 게 아니라 아래로 나왔다는 걸 깨달았어. 그냥 딱 보자마자. 그리고 장인어른이 그거 들고 밖으로 나갔고 나는 물수건으로 애 닦이고 물 좀 먹여서 재우는데 이제 열이 다 내렸더라고. 장인어른은 한 몇 시간 있다가 돌아왔는데 들고 나간 삽이랑 장화에 축축한 흙이 다 묻어 있었어. 누가 봐도 뭔가를 땅에 묻고 온 모양새로. 그러고 나서 딸애가 엄청 빨리
자기가 아팠던 거 기억도 못하게 다 나았고 휴가도 이제 끝나가서 집에 버스를 타고 돌아오는데 휴가 동안 있었던 일이 실감도 안 나고 갑자기 막 지치는 거야. 그래서 눈을 감고 있었는데 옆에 앉아있는 아내가 나한테 어깨를 기대면서 자? 하고 물어보더라고. 대답하기 싫어서 자는 척을 했는데 아내가 진짜 조그맣게 한숨 쉬면서 나한테만 들릴 목소리로 있지. 난 우리 딸이 닭소리를 내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몰라. 그 애가 사람처럼 울었더라면 하면서 나한테 기대는 거야. 나 그제서야 기억이 났지. 아내의 미들네임이 죽은 언니한테서 따온 거였다나?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